코세 얘기 중에 우리가 많이 듣는 어떤 거대 자기에 대한 얘기를 또 좀 해보죠. 거대 자기라 용어는 그랜디오스 셀프라는 용어인데, 어떤 면은 우리가 치료 과정 속에서 그랜디오스 셀프가 다시 액티베이트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랜디오스 셀프, 거대 자기가 드러나는데 치료적으로는 이걸 액티베이션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 거대 자기를 가지고 있고 이상화된 부모 이미지를 가진 이런 자기애적인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분들이 아직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이 지점, 어쩌면 코웃이 보면 이건 별개의 발달 라인이라고 보고 있죠. 이 발달 라인에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발달 라인이 재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치료 세팅 속에서 이분들을 담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 거대 자기하고 관련돼서는 일어나는 전이 현상을 미러잉 트랜스퍼런스라고 얘기를 하죠. 미러 트랜스퍼런스, 그러니까 거울전이라고 얘기해요. 미러 트랜스퍼런스라는 용어인데, 이 미러 트랜스퍼런스는 거대 자기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자기애적 전이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부모가 다 가지고 있어서 자기는 부모하고 함께 같이 있어야 되고 부모가 자기를 떠나면 안 된다는 이런 두려움이었죠. 근데 이제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잘났어요. 이 잘난 모습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기가 초기에 누렸던 그 잘난 모습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환경이. 그래서 인정받지 못해, 수용되지 못했던 자기예요. 그런데 이걸 코웃은 기술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요. 이 미러 트랜스퍼런스를 하나는 merge through the extension of the grandiose self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보통 merge라고 하면 합일이라는 얘기죠. 우리 엄마와 아이가 심바이오시스가 되는 걸 merge라고 그래요. 그 공생 단계를 우리가 심바이오시스 단계라고 할 때 이때는 merge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합일인데 grandiose self가 그 거대 자기가 이게 팽창하면서 거대 자기가 확장되면서 어떤 면은 이 대상까지를 하나로 자기가 삼켜버린 꼴이죠. 그래서 현대 정신분석이 얘기하는 건 뭐자고는 코웃이 얘기하는 게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용어는 비슷해요. 어쨌든 온전히 하나로,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는 대상은 전혀 자기의 자유가 없죠. 하나인 상황인데,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머저인 경우에는 이때는 대상은 숨을 쉴 수가, 자기 독자적으로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트윈십이라고 그래요. 쌍둥이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lter ego transference of twinship이라고. alter ego transference라는 것은 변형 이고라고 할까요? 보조 이고라고 할까요? 그랜디오스 셀프, 자기가 아주 거대한 자기인데 자기하고 쌍둥이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아까는 하나였고 지금은 쌍둥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그냥 자기가 잘난 모습을 그냥 비춰주는 대상이에요. 이게 세 번째가 그냥 좁은 의미에서 미러 트랜스퍼런스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하나는 온전하게 하나가 된 느낌이고, 그 뒤에는 거기서 조금 나왔지만 쌍둥이처럼 자기하고 성질을 같이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세 번째는 조금 더 자유스러워요. 그렇게 쌍둥이는 아니죠. 일정 부분 독립성이 있었죠. 세퍼레이트 퍼슨으로 보긴 하는데 독립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이 그랜디오스 셀프에서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독립된 대상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독립적인 인격으로 대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하고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의적인 어떤 욕구, 니드가 있으면 그걸 다 채워줘야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료 상황이라면 치료 세팅 속에서 이 사람의 그랜디오스 셀프가 생겼을 때 그 거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채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독립된 대상이라는 거예요. 독립이 됐지만 자기 스스로 인격을 존중받는 대상이 아니고 자기가 거대 자기를 가진 이 내담자가 필요한 것을 그냥 채워주는 대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미러가 돼준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죠? 어때요? 이 경우에는 조금 은유적으로 코웃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아이가 지금 굉장히 엑스비셔니스트가 자기가 잘났다고 막 뽐내고 있을 때 엄마가 바라봐주고 있죠. 엄마가 바라봐주는 이 모습을 지금 여기서 미러라고 하고 있어요. 어쩌면 위니캇이 얘기할 때 미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여요. 위니캇은 아주 초기에 아이가 자기 셀프가 없을 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코웃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아이가 굉장히 자기 과시하고 있을 때 과시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바라봐주는 엄마예요. 근데 엄마는 그때 너 참 훌륭하다고 잘 바라봐주는 엄마여야 되겠죠. 아이가 뽐낼 때 아이를 그대로 받아주는 엄마여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하는 대로 다 따라가 주었던 어떤 그 시절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 엄마가 이런 환경이 돼주지 못한 경우, 이런 상당 기간 거울이 돼줘서 아이로서는 아까 얘기했죠. 코웃이 생각하는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라는 세계가 이 사람들의 낙원이 있었는데 그 낙원에서 갑자기 낙원이 깨지는 경험인데 깨졌지만 그래도 환경이 좋으면 완전히 깨진 게 아니고 서서히 거기서 깨어나면서 건강하게 자기의 독립적인 인격을 생성해 가는데 급격하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 아이의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에서 가졌던 자기의 행복했던 것들이 하나도 간직되지 못하고 자기가 전혀 부모로부터 미러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칭찬받지 못하고 관심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아이가 거기에서 데미지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런 어떤 데프로베이션이죠. 이런 박탈 때문에 어린 시절에 충분하게 부모로부터의 관심과 사랑과 보호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난 모습 자기의 그랜디오스한 셀프를 칭찬해주고 수용해주는 이 환경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얘기대로 충분하게 잘 받아들여주고 그 기간을 성장하는 기간이 잘 가게 되면 그 귀한 것들이 자기의 나중엔 셀프 이스팀이 되고 건강한 나르시시즘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그리고 야망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하는데 그 에너지가 전환될 수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그랜디오스 셀프가 억압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억압된 것이 치료하려면 다시 불러와야 되죠. 그러니까 치료 세팅에서 불가피하게 이 그랜디오스 셀프를 우리가 초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초대해놓고 초대한 치료자가 이분들을 박대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과거에 체험하지 못한 체험을 이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도전이죠. 그래서 초기에 이분들이 받지 못했던 어떤 관심이나
칭찬이나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미러잉을 우리가 뭐라고 반사라고 하나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가 원하는 대로 어떨 때는 우리가 그냥 메아리처럼 반응해주도 하고, 그래 너 맞아 호응해주고 항상 그걸 있는 그대로 비춰줘서 얘의 자긍심을 그냥 그대로 수용해줘야 되는데, 이 거대 자기가 있는 그대로 우리 부모가 나를 다 그렇게 인정해준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 세팅에 왔을 때 이분들은 다시 그 삶을 살고 싶어 하겠죠. 그걸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때 문제는 치료자가 이 발달 과정에서 이분들이 무엇이 결핍되어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가 심리 발달상 어느 지점에 지금 처해 있고, 그래서 이분이 정서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가를 충분하게 우리가 지적으로도 알고 정서적으로 이걸 알 수 있어야만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발달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지점들로 이분들은 다시 퇴행이 일어난 셈인데, 거기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으로부터는 충분하게 얼마가 충분한지는 이분의 결핍이 정도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분들의 미러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났을 때 그걸 수용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이 원하는 대상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환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경우는 특히 단기 치료에 우리가 익숙한 분들은 우리 치료 계획에 따라서 오늘 데이 1에는 이분에게서 내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고 싶다. 둘째 날에는 가족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셋째 날에는 또 이 사람의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를 좀 더 알고 싶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묘한 상황이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거대 자기를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자기의 시종이어야 된다. 그냥 자기가 훌륭하면 그대로 수용해주는 이 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수용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필요한 대상이 되어준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가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이에요? 저분은 그래도 자기 삶을 속에 있는 어려움, 자기 안에 있는 갈등 구조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힘을 합쳐서 자기가 애쓰겠다고 서약하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분에게 우리가 바라는 건 그래도 최소한 나하고 통지 역할을 좀 해서 자기도 좀 역할을 분담해 주기를 바라는, 이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아까 어떤 때는 이분들이 일어나는 우리를 아주 자기가 거대 자기가 되거나 또 어떤 때는 우리를 이상화된 부모 이미지로 우리를 거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현실과 동떨어지는 어떤 관계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미러 트랜스퍼런스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거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우기는데, 어쩌면 여러분들 셀프 이스팀이 충분하신 분들하고는 또 괜찮아요. 근데 이분들 중에는 이 자객적인 성향에 있는 분들 중에 지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많죠.
지금 이분들이 호소하고 있는 건 정서적인 문제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모셔널한 부분에서 지금 데미지가 있는 거지 다른 부분에서 훌륭한 점도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그 잘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나를 심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치료의 역동들 환자의 지금 발달 단계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번 치료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점을 수용해 줘야 되고 지금 나는 어떤 과정에 있다고 하는 자의식이 충분하고 자기가 남에게 무시될 수 없을 만한 셀프 이스팀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내가 나르시스틱 니즈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직 다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데 너만 최고야? 나도 잘났어.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주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 중에는 큰 회사에 아주 CEO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장성들도 있을 수 있고 아주 훌륭한 학자들도 얼마든지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를 이상화할 때는 그래도 참을 만한데 자기가 잘났다고 계속 우게 되는데 이걸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게 1년, 2년 가는데 이게 못 견뎌낸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이걸 견뎌낼 수 없다고 한다면 이분은 아직 이런 자랑질을 하고 이렇게 지내야 될 시간이 아직 충분히 아직 다 안 찼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도중하차 시켜버릴 가능성이 도중하차 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아주 굉장히 나이스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 이제 저지멘탈은 밸류 저지먼트. 당신 지금 그 아주 좋긴 한데 사회 통념상, 사회 도덕상 좀 한 번 더 고려해 볼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럴라이징을 하거나 뭔가 당신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평가하는 모습. 그러면서 치료적으로 조금 더 액티브하게 치료자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은 이런 쪽으로 액티브한 테라피틱 액티비즘 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뭐예요? 이분들은 우리가 거울만 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순간 여기에서 이게 어떠면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의 역전이 저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리시스턴스가 일어나면서 치료가 중단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한 시간은 이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우리가 이 역전이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분이 지금 미러 트랜스퍼런스에 있을 때 이분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 그런 우리가 이분에게 이 과정에서는 이분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기의 대상이 되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미러잉 대상이 되달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 훌륭한 것을 비춰주는 대상 노릇을 요구하고 있는데 나 그거 싫어. 나 다른 역할을 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실제로는 쉽지 않은 것이고 어디까지 미러잉을 할 것인가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고 코우스는 주로 해석을 사용했어요. 리컨스트럭션이나 인터프리테이션을 사용했는데 계속해서 해석을 사용하면서 이분들을 도와가는데 해석 자체가 아까 얘기대로 저지멘탈하거나 모럴라이징 쪽으로 해석이 가버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을 인정해주는 해석이 아니고 이분의 길을 확 꺾어버리는 해석으로 가게 되면 이분들이 견뎌내지 못하겠죠. 그런데 현대적 신문서는 해석을 주로 사용하지 않고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이 기간 이분들이 충분하게 정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현대적 신문서의 개념에 의하면 심바이오시스 기간을 충분하게 그래서 공생기를 충분하게 지내서 자기가 충분하게
사랑을 아까 얘기했던 프라이머리 나르시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충분하게 엄마하고 사랑받는 기간을 지나고 나면 스스로 이제 갑갑해져서 이제 나 큰아이라고 독립해서 나가기 시작한다는 분리개별을 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인내롭게 기다려줄 수 있느냐는 어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코웃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이론이에요. 코웃의 이론 중에 우리가 많은 인사이트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데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은 코웃은 어떤 면 어그레션 부분을 충분하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근데 실제 이분들이라고 하다 보면 많은 어그레션들이 나올 때 어그레션을 어떤 방식으로 치료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현대 정신분석은 어떤 면에서 이분들의 사랑의 결핍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분들의 어그레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중요시해서 어그레션이 있을 때 그때 그 어그레션을 버벌라이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네거티브 트랜스퍼런스가 있어도 오히려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분들을 돌보는 이런 테크니컬한 쪽에 현대정신은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분들은 자기애적 환자, 그래서 어쩌면 자기의 성격 장애라고 이분이 못 받고 있어서 현대정신분석이 보는 더 중증 환자보다는 성격 장애 쪽이라고 그것이 봤던 대상은 주로 자기애적 성격 장애인데 현대정신분석의 스파틴스가 봤던 분들은 대부분 조현병 환자, 스키조프리니아이기 때문에 치료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 자기의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지만 자기애적 성격 장애에서 얘기하는 자기애와 어떤 면에서는 스키조프리니아가 가지고 있는 이 나르시시즘은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우선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애라는 이름이지만 우리의 대상 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발달 단계가 다르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들이 꼭 상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잘 보완해서 이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적절하게 우리 환자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훈련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